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 번째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논합니다. 한미군 당국이 오는 7일부터 연례 생물 방어 연습을 실시합니다. 성장 부진 속에서 국민소득이 4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년부터 교원평가 제도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국민라디오 12시 정오뉴스입니다. 먼저 정치부문 소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 번째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새누리당 김정은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 전날 출국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박문규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합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달 13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와 편성 방향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이날 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본인의 정책 브랜드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앞세워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연설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동시에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말로만 재벌개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 대통령이 전날 저녁 베이징 자오위타이에서 진행된 시 주석 내외 주최 환영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과 한러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상세한 논의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나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박 대통령 왼편에 푸틴 대통령이 앉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어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영내 국가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권장하는 정책적 기조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고리로 한 한중 간의 밀착 흐름이 일본과 의도적인 대립 국면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오는 7일에서 9일 연례 생물 방어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생물 방어 연습에는 한미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40개의 기관이 생물 방어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연습은 오는 7일에서 8일 생물학 제약경제에 관한 학술 발표와 토의식 연습에 이어 오는 9일에는 현장 연습 시연과 고위급 세미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 수준의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추이 자료를 보면 총 지출 기준으로 2016년 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증가율 수치는 현 정부 초반인 작년과 올해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민심을 다독입니다. 문 대표는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청 간부들로부터 광주의 현안과 수건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 앞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방문해 사업 관련 보고도 청취합니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 가혹 행위가 하루 2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구 의원이 오늘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 가혹 행위는 총 3,643건, 하루 평균 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지난해 1,008건, 올해 6월 말 현재 334건 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부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올 2분기 국민소득이 4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국내 총생산은 1분기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지표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하한선은 월 26만 원, 상한선은 월 408만 원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 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변에 환승 정류장을 설치해 시내까지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지하철이나 시내 시외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 고속도로변 2곳에 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시설을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승정류장 시범 설치 장소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변 가천대역 부근과 경부고속도로변 동천역 부근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이곳에 내리면 50m 반경에 있는 지하철이나 시내 시외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철광석의 국제 가격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제철 주금과 JF 스틸이 호주의 리오틴토 등으로부터 철광석을 조달할 때 기준이 되는 3분기의 고정 거래 가격은 톤당 51달러 정도에서 3분기보다 약 2% 하락했습니다. 가격 하락은 7분기 연속이며 분기별 고정 거래 가격이 결정된 2010년 이후 최저가에 해당합니다.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광산 기업들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 가운데 시한을 석 달 앞둔 지난 7월 말까지 실제 감사를 진행 중인 단지가 전체 30%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외부 회계 감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 9,141개 가운데 24.6%인 2,245개 단지만 외부 회계 감사를 마쳤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 부실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사 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서울 시내 대형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와 함께 특허권을 확보한 HDC 신라가 종합점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텔 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한 HDC 신라가 대기업 7곳이 참여한 서울 지역 일반 경쟁 입찰에서 84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806점으로 2위로 면허를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부문 소식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중증 치매 노인이 형사처벌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치매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틀 뒤 새벽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A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는 이유로 A씨가 잠든 사이 자신의 손목에 묶여있던 결박근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교원평가 제도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효율성 논란을 빚어온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광교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남대문로가 서울에서 가장 차량 정체가 심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기준 교통혼잡도 자료에 따르면 남대문로의 차량 속도는 평균 14km로 가장 느렸습니다. 남대문로에 이어 신동초등학교에서 신사역에 이르는 나루터로의 속도가 14.8km로 낮았고 마른내로, 봉은사로, 청계촌로 순으로 차량 정체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 5천만 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 원이 확정됩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1236건까지 올라 처음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자동차 경주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카레이싱 애호가들과 공업사 레커차 기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경주장 서킷에서 발생한 사고 수리비를 충당하려 마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김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과 강원 인제 스피디움 경주장 서킷에서 일어난 사고를 일반 사고로 꾸며 모두 1억 1,8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인 홍석천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이 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8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지상 4층 건물 2층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2층 냉장고와 창고벽 일부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루 전국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부문 소식입니다. 리듬체조 요정 손현재가 올 시즌 클라이맥스인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손현재는 7일부터 13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열리는 국제체조연맹 2015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데다 손현재가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세계선수권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올 시즌 목표로 잡았던 18.5점대 연기를 선보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5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톱10 진입에 성공했던 손현재는 2014년 터키 이즈미르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4위와 후프 동메달을 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농구가 만리장성 중국을 상대로 제26회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선수권 대회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위성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일 밤 9시 30분 중국 후베이성 후안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준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대회 우승국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얻고 2, 3위는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가 모여 벌이는 올림픽 최종 예선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투어 대회에서 20살이 채 안 된 10대 선수가 우승컵을 거머쥐는 장면이 드물지 않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금 랭킹이나 세계 랭킹 상위권에 자리 잡은 10대 선수들도 낯설지 않습니다. 올해 치러진 LPGA 투어 대회 23개 가운데 만 20세 미만 10대 선수 우승은 무려 6차례에 이르렀습니다. 4개 대회에 한 번꼴로 10대 챔피언이 배출되는 셈입니다. 한국 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고 풍성한 10월 한 달을 보내게 됐습니다. 유소년 17세 이하 대표팀부터 올림픽 대표팀은 물론 슈틸리케호까지 10월에 축구 릴레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10월 강행군의 시작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맡게 됩니다.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을 준비하는 올림픽 대표팀은 10월 9일과 10일에 국내에서 2차례 평가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민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